하나 거래 타선이 없다. 네, 막강이지 100%다. 이거를 어떻게 안 하지? 4월 4일에 11시잖아요. 네. 이거를 한자로 풀었으면 1, 10, 1이잖아요. 이걸 합치면 왕이다. 그래서 이게 왕이 가는 날이다. 뭐 이렇게 왕이 하는, 가는 날이다. 예, 맨날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고 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10시냐 11시냐. 선고 시간이 10시면은 예. 다 기각. 11시면은 인용. 노무현 전 대통령 10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 인용, 이진숙 10시 기각, 최재해 10시 기각, 이창석 10시 기각, 조상원 10시 기각, 최재훈 10시 기각, 한덕수 10시 기각. 인성을 연수요. 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분들의 현 지위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요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권영세, 권성동 뭐했냐 도대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처벌받고 심판받고 조사받고 이러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상당히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김건희부터 포토라인에 세울 거다. 일주일 안에 김건희 소환 조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파면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4월 4일 금요일 알고 계시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때 생중계하면서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20명에게 한답니다. 그거 이제 직관을 하시려고 엄청 많은 분들이 또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헌재 홈페이지가 또 잠시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이야기 지금 뭐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가장 정확한 분석들 오늘 두 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재보선도 있습니다. 4.2 재보선이 있어서 부산교육감, 구로구청장 등등해서 23곳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해당되는 분들 오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힘이 넘치십니다. 네, 장어 먹을 생각하니까 힘이 넘칩니다. 이미 먹기 전부터 힘이 넘치는군요. 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힘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도 함께하시고요. 예, 저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장어를 먹어야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드셔야 되는군요. 빨리 1시간 지나서 네. 장어 먹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장어 많이 드셔서 얼굴이 잘생겨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는 신혜원 여신이다 근데 엉뚱하게 정프로 미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정프로 미녀 무슨 소리예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예, 얼굴 천재는 김준일이다. 그러니까 저를 칭송하는 외모를 칭송하는 댓글은 단 하나도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 너무 또 공기처럼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예. 잘생김도. 근데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윤석열 때문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소소히 조금씩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오늘 또 뉴스 정리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4월 4일입니다. 오전 11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랑 또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희도 생중계를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서 방송해야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야구처럼 야구 중계하듯이 이렇게 계속 같이 저희가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화면을 온전히 전해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4월 4일 탄핵 선고 그리고 일반인 방청 허용하고요. 생중계하고요. 네. 그 일반인 20명 들어가는데 20명 들어가죠. 어저께 신청자 수가 9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네. 제 주위에도 진짜 많았어요. 신청하신 분이 네, 지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고 네.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관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청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지금도 헌재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네. 그 우리 은행 연말정산 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 홈택스처럼 대기자가 아까 9,800명인가? 대기자만 네, 들어가서 접속이 신청하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자만. 예, 예. 와. 기자분들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거기도 기자도 풀기자단. 맞습니다. 일부만 들어갑니다. JTBC는 일부 매체만.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그걸 네. 질문이 추첨해서 아마 떨어진 아마 거예요? 추첨을 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추첨해서 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예. 추첨하는구나 기자들도. 예. 당연하다고 그러고 흔하게 물어보고 당황하셨죠? 신 기자님은 갑자기
말이 없어. 동공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네. 잘못 아니 여쭤봤나? 이것도 인용과 기각의 양 주장을 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당연하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네. 아, 이거 뭐 공정한 추첨을 통한 거고 네. 어차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4일에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전에 얘기하기로는 전전날쯤 얘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이면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할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하루 더 일찍 한 건데 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루 더 일찍 했고 시간도 보통 오후 5시 넘어서 공지하는데 어제 오전 10시 반에 해서 우리 아, 갑자기 그래요? 아침에 막 썸네일 바꿨잖아요. 네네네. 예. 김준일 대표님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아, 그게. 그, 네? 왜 그렇죠? 김준일 대표님 방송 나가서 헌재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아.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헌법재판관들 이거 무책임하다 네. 그런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빨리 해야 네.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 이제 주말 사이를 지나서 월요일까지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웬만한 언론들을 쭉 훑어보거든요. 네. 진짜 거의 모든 언론이 진보 보수 중도 무슨 인터넷 신문 전문지 뭐 이거 할 것 없이 다 헌재 비판하고 있었어요. 아, 그건 왜?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헌재가 큰 압박을 느꼈다라는 거고 신혜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기자들이 맨날 5시쯤에 이제 항상 해서 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5시쯤 오후 늦게 이제 날짜를 선고 일자를 지정해 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시쯤에 되겠거니 하고 이제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시 반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 헌재 급했다. 급한 거는 이제 정치권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쌍탄핵하겠다 아니면 아예 줄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통탄핵도 있었어요. 예, 통탄핵 그러니까 줄탄핵, 통탄핵 뭐 이거 한꺼번에 하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후임,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네. 이거 진행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국가가 대드락 걸리게 생겼다. 지금 5대3 대드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헌재에서 또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네.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미 결론이 꽤 일찍 났다라는 거예요. 편결이 났다면서요. 이미. 평결은 월요일 날 오전 정도에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전에도 거의 쟁점들은 정리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평의 과정에서 예. 이미 서로 이제 싸울 것도 없고 뭐 설득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날짜가 계속 이렇게 늘어진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쟁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증거 채택에 대한 쟁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선고일을 잡는 거는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맞지만은 이견이 있으면 못하는 게 관례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난 이거 인정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더 봐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안 됐는데 이거는 전원일치로 4월 4일로 합시다. 라고 이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재판관 A, B, C 해가지고 A는 지금 어떻게 한다더라, B는 어떻게 한다더라, C는 뭐 어떻다.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재판관들도. 예. 그런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어제 헌재가 그래도 보안은 철저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김준일 대표님하고 10시까지 다른 방송에서 헌재 빨리 결정 안 한다고 진짜 뭐냐고 지금 18일 날 이후에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막 최고위원회의나 뭐 다른 원내대표단 회의를 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행이다. 평이 이제 쭉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건 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쭉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결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거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평결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게 평결이죠. 셋 중에 하나로. 네. 예. 그럼 이제 8명 모두가 자기 의견을 밝혔다는 거고 확실하게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날 돼야 하는 거죠, 4월 4일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가장 이제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로 우리가 네. 생각을 했던 게 5대3 설이었던 거잖아요. 5대3 얘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뭐 3명의 재판관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던 거고, 근데 적어도 이 5대3이 깨졌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5대 3이 네. 깨졌기에 네. 선고일을 잡을 수 네, 있었다. 5대 3 진짜 실제로 5대 3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 수 나중에 없지만. 가서야 알 수가 있겠지만 5대 3인 상황이면 일단은 이거는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6명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일을 못 잡다가 결국 이 5대 3의 숫자가 깨졌기 때문에 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최소 6대 2 혹은 네, 네, 뭐 네. 7대 1, 8대 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아, 뭐 정말 만에 하나 뭐 4대 4까지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기일 잡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아 보이고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8대 0 전원 일치를 좀 예상하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5대 3이 만약에 그 스코어란 만약에 이제 가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5대 3으로 만약에 기각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한 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 이 현재 마은혁 재판관 이 상황에서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땐 다른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적어도 한 명이 더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이 없는 숫자 그래서 6대 2 내지는 뭐 7대 1 혹은 8대 0 아니면 정말 희박한 가능성일 수 있지만 4대 4 정도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5대 3에서 균형이 깨졌으니까 4월 4일에 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평결 끝났다라는 보도가 네.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언제 평결 끝났습니다. 오늘도 평의 중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9일에 선고합니다라고 지정이 됐고 뒤늦게 취재를 해봤을 때 그 당시 이제 기사가 이제 후일담처럼 나온 게 예. 3월 9일 당일 선고 당일날 아침에 평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비로 하고 사실은 평결이라는 게 되게 선고 당일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우리 평결까지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저도 유추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추요. 선고 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10시냐 11시냐. 아하. 선고 시간이 10시면은 예. 다 기각. 11시면은 인용. 아 그래요? 이게 맞다니까요. 아 지금까지 한 자료가 게.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10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 인용, 이진숙 10시 기각, 최재해 10시 기각, 이창석 10시 기각, 조상원 10시 기각, 최재훈 10시 기각, 한덕수 그래요? 10시 기각, 윤석열 11시예요. 시간의 법칙이 있다니까 이게. 아 지금까지 판결 낸 거 보니까 주요 10시. 사건들 보면은 10시에 10시와 11시 이 선고 시간 잡는 것도 오. 어떤 우리에게 사인을 주려고 헌법 재판관들이 아, 잡은 것이 그래요? 아니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선고 유추해 시각이 11시면 대체로 인용이 많았고 네, 네. 10시엔 기각이 많더라. 좀 이것도 장르만 한번 여의도 좀 시간에 맞춰준 줄 알았는데 꿈깨.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10시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거는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는 다 10시였는데 대통령 것만 지금 11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예. 왜요? 아 아니, 대통령 모르죠, 것만. 그거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 이 두 사람만 11시고 나머지는 다 10시에 아, 지금 그래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부분이 지금 다 탄핵 심판하면은 다 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9대 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무리하게 했다 뭐 이런 비판하면서 뭐 9대 빵이다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시간으로 유출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 너무 진작에 받지 예, 마세요. 댓글에 아니요. 그럴 듯하대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평결을 그 지금 그 신혜원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평결을 완료했다라는 거를 부인을 안 하고 한 군데가 쓰는데 YTN이 처음에 단독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평결이 완료됐다라는 거를 이거는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받아 쓴 게 아니라 헌재 관계자가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우리 헌법 재판관 좀 압박 좀 하지 마. 지금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또 누가 누구한테 지금 누가 아는 지금 사람 통해서 마음을 바꿨네. 누가 또 혼란을 일으키네. 5대 3으로 지금 아직도 교착 상태의 가능성도 있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네.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를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대4로 기각 이제 각하 의견이 포함됐더라고 4대4 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쟁점들이 있지만은 그게 다 그 많은 재판관들이 절반 이상이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던질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법조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예. 근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전원일치일지 아니면 만장일치일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원일치랑 만장일치요? 네, 그러니까 만장일치, 전원일치 다 그냥 예를 들면 8대0 뭐 네, 인용 네, 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원일치는 한두 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뭐 별개 의견 같은 게 있을 예, 수 있고. 소수 별개 소수 의견이 의견. 있다. 그래서 다른 좀 이견이 있어서 그냥 만장일치라기보다는 그냥 전원일치로 다른 의견은 있지만 내가 다 동의해요. 인용에는 동의하나 난 다른 의견 좀 있다. 이게 다른 소수 의견이나 이견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이렇게 나올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영향이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보수파 성향의 재판관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이견이 없이 조그마한 헌법적인 법률적인 다른 고려 없이 그냥 다 이거는 아니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할 의지가 없는 거야. 헌법을 네. 위반한 거야. 그렇게 그냥 완벽하게 다 만장일치로 했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반발하는 그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니까. 그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8대0이라도 네. 네. 6대2나 7대1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뭐 예상한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법률 문외한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헌법 전문가 30-40년 뭐 이 분야에 뭐 업무에 종사하신 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한 진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저분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얘기를 계속 네.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저희가 네. 지금으로부터 한 47시간 45분 뒤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1분 걸렸고 주문 읽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25분 걸렸고 음. 대략 뭐 11시 반쯤에 이제 저희가 물론 좀 길어지지 11시 않을까? 11시 반에 주문이 나온다는 것은 만장일치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제 의견이 그러네요. 갈리면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의 첫 문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선고를 기각한다 인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소수 맨첫 의견이 문장에? 있는 거고 그게 네. 아니고 첫 문장에 뭔가 이것저것 막 설명을 막 빌드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시계를 차고 오나 안 차고 오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계. 파면 시점, 탄핵 효력 발생 손목시계 한번 시점. 보잖아요. 약간 좀 느낌 있게 딱 그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딱 시계 보고 지금 시간부로 요거 딱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정확하게 그 시간 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딱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계는 무조건 차고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계를 안 차고 나오는 일은 없을 그래요? 거고, 예. 그리고 대신 판정에 엄청 큰 시계 있지 않아요? 그때 앞에 박근혜 전 보이는? 대통령 할 때 그 갑자기 이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보면서 했던 거 같은데. 그래요? 손목시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4대4 기각설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냐.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서의 이제 재판, 헌법 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유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한 거 빼놓고, 네. 그 지금 두 개가 이제 유의미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기각,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1대7이었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4대 1대 1대 2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이 그러니까 각하를 얘기를 했고 한 명은 기각이지만은 위헌이 아니다 기각.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인용, 네 명은 위헌이고 기각이다.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누구냐? 그럼 각하 둘의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고 여기에 이제 이진숙 건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김영두 재판관까지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소수 의견 내기가 더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7대1이 되기가 더 힘들 거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들 그리고 이런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그 개인 재판관한테 그게 누가 됐든 엄청난 비난과 사회적 압력과 뭐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움직이려면은 차라리 여러 명이 때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개개인이 7대1로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다. 8대 0 아니면 4대 4다.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네. 뭐 모릅니다. 이거는 결과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소수가 움직이기보다는 네네네. 다수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가 아니고 4대 4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파로 갈렸다라고 하면은 이진석 4대 4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네네. 4대 사설은 나름대로 뭐 이진숙 탄핵이라든지 근거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단톡방에서도 4대 4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페이스북에 4대 4 주장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박대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4월 4일이니까 4월 4일은 4대 4로 대세는 기각 해시태그 이렇게. 아 그래요. 제가 4월 4일이니까 4대 4. 4월 4일이라는 거 놓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4월 4일 4대 4 기각, 4 더하기 4는 8대 0 인용부터 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좀 하는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네. 4월 4일에 11시잖아요. 네. 이거를 한자로 풀었으면 11이잖아요. 이걸 합치면 왕이다. 그래서 이게 왕이 가는 날이다. 뭐 이렇게 왕이 하는, 가는 날이다. 예, 맨날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놀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 때 천주교 세례를 받았대요. 가톨릭 세례를. 네. 근데 암브로시오라는 게 세례명인데 그 네. 암브로시오가 굉장히 유명한 주교였는데 사망한 날이 397년 4월 4일이래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우연이겠죠. 그리고 4월 4일이 청명입니다. 아 예. 청명해주구나. 청명해주구나 이제 한식이주구나. 4월 5일이 한식이고요. 그래서 청명해주구나 한식해주구나. 그러니까 온갖 썰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이런 거는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한 얘기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네. 왜 4월 4일이 됐냐면요. 그게 급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론 분야에도 있지만은 지난달 말에 4월 10일에 일반 선거한다라고 예. 네. 발표가 났어요. 네. 왜 그러니까 원래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합니다. 지난번 3월 달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주 네네네. 목요일에 40건의 일반 선고를 했는데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할 수는 없고 목요일 날 하루 전날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하는 거니까 4월 10일 날 그러니까 4월 또 하나 유력했던 게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썰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연달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 그래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4월 4일이 유력하다라는 게 어제가 아니라 그제부터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예. 뭐 18일 뭐 지나간다 이런 얘기도 뭐 종종 있긴 했는데 뭐 그건 이제 끝난 얘기고 4월 4일로 명태균한테 뭐. 4월 4일로 선고가 되는데 네. 당연히 뭐 헌재 이 판결은 승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또 야권 일부에서는 이거 기각은 도저히 뭐 받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곤 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양당 모두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뭐 여당에서는 뭐 4대 4 얘기도 있고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야 기각을 바라지만 어쨌든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기각이 나온다? 그렇다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글을 올려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각이 되면 여기에 나는 승복할 수는 없다. 그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도 네.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헌재는 분명하게 인식해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지지층들은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를 이거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은 지금 국민들이 흥분하기 전에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하게 보이고 네. 국민들도 본인들이 원치 않는 판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라의 혼란을 좀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야지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나가 싸우자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 정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가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도 있다. 뭐 개헌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헌재가 파면 외에 다른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심해질 것 같은. 인용되든 생각이 기각되든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음. 이러려면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시민운동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참 나쁜 정치인입니다. 뭐 이제 장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 정서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민주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뭐 이 민주당이 앞장서든 안 앞장서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100만 명 나올 거예요 그냥 광화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혹여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혹여라도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지만은 혹여라도 그렇게 하면 누가 뭐 시키지 않고 말리지 않아도 뭐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지기수예요. 네. 참 바빠서 못 나갔지만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이제 50년 후퇴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뭐 민주당도 사실은 뭐 이제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 가능하게 누군가는 뭐 납득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이 다 이거를 지켜봤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이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절차 문제를 가지고 절차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은 초반에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그게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다 끝난 다음에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각하가 된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납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저도 납득을 못할 거예요. 기각이 아까 되면. 네. 그래서 저는 뭐 외국에 나가든지 광화문 나가든지 할 건데 드럼 TV 외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는 못 사시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아니. 정영진 앵커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차라리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는 괜찮아요. 그렇게 비판했어도 괜찮은데 아마 장성철 소장님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살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편인데 이거 하여튼 정치인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이제 일부 4대4 기각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네. 나경원 의원, 강승규, 박상우, 이만희, 이상희, 뭐 윤상현 의원 등등이 지금 헌재 앞에서 지금 100m 진공 상태니까 딱 그 100m 네. 그 경계선에서 모여서 선거 날까지 뭐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제 의원총회가 지금 오.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조금 뭐 제가 느끼기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을 전하면 여러분 이틀 후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 자리를 빌어 뭐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의원들 고생 많았다. 여러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요건 약간 좀 인용을 조금 염두에 둔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한 발언으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중진 의원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 뭐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예, 예. 뭐 지지층 대변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교묘하게 극단적인 지지층과 또 합리적인 지지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잘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고 며칠 전부터 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대선을 우리가 네. 준비하자.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네. 그렇죠. 양다리 걸친 대선 메시지 준비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선을 지켜 중간에 이렇게 선을 줄타기 한다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거봐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 2기 시작이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쁨 받고 만약에 인용되면 거봐 이거 이게 대통령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계속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정인 앵커님 네. 그 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정말 참모들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뇌가 깊었을까요? 엄청나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이 단어 쓸까 저 단어 쓸까 엄청나게 회의했을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 회의에 본인의 회의에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그렇게 좋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정말 그 고뇌를 많이 해갖고 네. 고민 많이 해서 낸 게 당의 어떤 화합 혹은 뭐 여야 뭐 진보 이런 거에 이제 어떤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 고뇌를 했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그 고뇌 시간이 그렇게 길었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쫓겨난다든지 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은 국민의힘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국민의힘이 더 이상 분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솔직히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빠져봐요. 엉망이에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 되고 김기현 당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될 수 윤상현.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뭐 다시 원내대표 되고 네.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기대, 그러니까 이따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는 네. 도대체 이 대통령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 걸치면서 가요? 아니죠. 양다리 걸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은 지지층만 갖고는 대선을 못 치르니까 어느 정도는 완전히 조금 좀 한쪽에 치우친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통해서 중도층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 새로운 시작 짧게 말씀드리면 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열 몇 명이서 책 냈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 예. 새로운 대한민국, 예. 새로운 시작. 이거까지 제가 보기엔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 아.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걸칠 수 있게 네. 고민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예, 고민을 한 거고. 네. 어떤 결과가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분들의 현 지위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뭔 것 같아요? 두 사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다시 네. 자기가 지금 다 자기 손아귀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네. 뭐 한동훈이가 뭐 예전에 무슨 뭐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 그게 이제 계엄의 시작이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을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장악하는 거. 근데 권영세, 권성동은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여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웃이 아웃. 아웃. 저 예. 면회하고 하는 거. 예, 당 지도부부터 비대위 체제 끝나고 이제 네. 다시 그거가 될 테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요 뭐 한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권영세, 권성동 뭐했냐 도대체 이게 기각이 되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약 팔아놓고 지금 이거 제대로 뭐했냐라고 해서 물론 저는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이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건 타격이 불가피한 탄핵이 그런 인용이 되든 예. 기각이 되든 예. 둘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일종의 약도 팔고 지금 약간 묘하게 지금 가고 있다. 또 파는 게 뭐예요? 예. 그런 이제 원론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를 썼다. 그렇게 좀 좋게 봐줘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기각이 돼가지고 대통령직 복귀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 다시 바꾸고 네. 김기현 네. 원내대표 해봤던 사람 해봐라. 나경원 시키고 윤상현 사무총장 시키고 일단 비대위원으로 전한길, 김계리 이런 분들 다 집어넣는 거죠. 아니 뭐. 근데 그 국회는 도대체 종로가도 아니고 뭘 약을 이렇게 많이 팔아 맨날 이 약 팔고 저 약 팔고. 자 그리고 야,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그 이제 탄핵 심판에 5가지 쟁점이 쟁점? 있었잖아요. 이거 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이게 내일 모레니까. 정리해주세요. 네. 네. 이제 하나라도 5가지의 쟁점 중에 하나라도 이것은 중대한 위헌 사유다,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제일 핵심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국회 봉쇄 같은 경우는 우리 온 국민이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들이.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끌어내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쏟아졌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를 향한 비난은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반 시민이
또 큰 피해를 이미 입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또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계엄군이 사실 기자들은 일반 시민이잖아요. 예, 근데 그 해당 기자를 지금 보시면 그 이제 계엄군이 막 하니까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계엄군이 모여들어서 둘러싸고 저렇게 이제 좀 뭐 포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묶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케이블 타이를 꺼내가지고 좀 묶으려는 시도를 해요. 이미 이제 저 기자가 이제 어쨌든 신체적으로 포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해당 계엄군을 찍은 영상을 지금 저렇게 막 벽에다 밀어붙이는 장면 보이시죠? 아. 네. 뭔가 이제 꺼내서 막 그러니까 묶으려고 하는 네네네네네.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휴대전화에 그 계엄군 찍은 영상을 삭제를 한 뒤에야 저 해당 기자를 풀어줬다고 해요. 아니, 저 영상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유로 저 영상이 공개가 안 됐는데 저 예. 해당 기자가 그 이제 계엄군 707 특수단을 이제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이 수사 관련 자료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 영상을 제공이 받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네네네. 예. 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의 충돌은 뭐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그때 이제 봤었었는데 저런 뭐 장면들이 좀 민간인을 있었던 폭행하고 모양이군요. 포박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네.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 즉 국회 본청 정문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네. 기자들 출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네. 거기 좀 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런 일을 당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다른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문만 있었잖아요. 네. 공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음. 저런 일들이 또 어디선가 또 발생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아직까지 드러나진 네. 않았지만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쟁점이 한 13가지였는데 네. 헌재가 5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때가 첫 번째가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화부의 유진용 장관이나 문체부의 이제 이런 직원들을 해임한 거. 이게 공무원 임명권. 그게 이제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네. 뭐 승마 관련해서 아마 그때 무슨 뭐 감사 뭐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잘 안 따르니까 잘라버린 건데 요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언론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때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는 거를 압력을 행사했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세월호 사건 때 참사 때 국민의 생명권 이 안정권의 보장을 안 했다라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그 8시간 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고 네. 있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최순실 국정 개입, 국정농단. 다섯 번째가 뇌물죄 이거였거든요. 이 중에서 인정된 거는 네 번째 최순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기각. 아 그랬었나요? 예, 다 기각이었고 뇌물죄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냥. 예. 그리고 이 딱 최순실 한 건만 됐는데 인용이 돼서 8대 0이 나왔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1, 2, 3, 4 아까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침탈, 정치인하고 법관 체포 뭐 하나 거래 타선이 없다. 예. 아 이거 막강해요? 예, 막강이지. 1, 2, 3, 4, 5번 타자가 거의 그냥 딱 빵빵빵 그냥 다 인용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타자니까. 차선. 예, 그냥 다 장타입니다. 최소 3루타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이거 100%다. 이거를 어떻게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예. 삼루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하나가 다 중대한 위반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하나만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탄핵이다. 자, 이 중에서 4가지가 기각돼도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는 걸 우리가 박근혜 때 봤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하설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걸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이거를 네, 어떻게 네, 다 이거를 기각을 해. 그러니까 각하를 가면 몰라도 가능성이 기각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를 봐도 이거는 네. 끝났다.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저는 제일 문제되는 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네, 왜냐하면 헌법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있잖아요. 예. 뭐 국무회의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네. 네,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네. 비상 사태 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최고 전문가인 헌법재판관 중에 몇 명이라도 아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아니다 위헌이 라고 얘기할 아니다 수가 없다는 거죠.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사례가 돼가지고 예. 나중에 또 다른 대통령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만장일치로 네.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 내린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쟁점 중에 뭐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예. 군인들을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내가 당당하게 국군 얘기했잖아요. 군 통수권자인데 잘못입니까? 누구한테 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재연하신 거죠? 재현, 빙의. 재현. 에피소드 연기. 네. 빙의. 네. 네. 법관도 체포하려고 했었고. 네, 하여튼 그런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논란될 만한 건 별로 없고 특히나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비상겸 선포.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거는 네. 뭐 도저히 그럼요. 어떤 헌법재판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저히 뭐- 이견 있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그렇지. 본인은 계엄 그렇지. 선포할 때 맞아요. 예, 여기까지만 전 말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어쨌든 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주셨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효력이 발생되면 이제 대통령 자리 떼고 보통 사람 윤석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관저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 바로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며칠 주고 이삿짐도 싸야 되고 네. 또 아크로비스타 청소도 해야 되고 요즘 밤에 또 춥잖아요. 네. 보일러도 점검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근데 솔직히 지금 어느 참모가 대통령님 이사 준비하셔야죠. 인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구이사 전화할까요? 이렇게. 예, 지금 좀 짐을 좀 미리라도 좀 싸놓으시죠. 아. 어떤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네네. 제가 오면서도 대통령실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어제 선고기일 지정 이후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뀐 게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기가 각하 복귀를 더욱더 확신하고 있다. 아. 왜? 4월 4일이다.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이제 그로 끊었어요. 4대 4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아까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쭉쭉쭉 읽어드린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아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보수 재판관이 8명 중에 5명 이상인데 그때 그랬어.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냐.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이사 준비도 안 하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맞아요. 용산하고 국힘하고는 입장이 또 다른 게 국힘은요.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차기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진로를 봐야 돼요. 용산은요 다 실업자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면이 되면 윤석열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를 자기 내심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이러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라고 더 정보가 많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이틀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나고요. 3월 네. 12일 날 나갔어요. 박근혜 사흘 대통령이 걸렸어요. 예. 11일 12. 사저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진짜 보일러 점검하고 그랬어요. 예, 실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도 아크로비스타로 가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당일날 쫓아내고 싶지만은 우리가 또 예우가 있고 예전에 정권 교체할 때도 청와대에서 하룻밤은 자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틀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그 정도까지 인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야죠. 그러니까.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 왕수석이 바뀌었대요. 진짜? 왕수석이 보통 정무수석이 왕수석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왕수석은 제2모 수석이 왕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예. 거기에 또 정호성 비서관이라고 네. 그 목걸이 3인방제 한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탄핵 정국의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험자. 회의를 하면 경력자 자, 이거 우대. 지금 무슨 분위기냐?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인용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탄핵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쫙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빨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 이랬어요. 막 이러니까 완전 왕수석이 지금 바뀐 상황이다. 그 분위기까지 전해줬어요.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에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지 뭐. 그렇지, 그렇지, 하긴 그렇지. 해봤는데. 그렇죠. 해봤어? 이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연히 형사 관련된 여러 수사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사실 뭐 관저에서 언제 나올지보다 이게 더 핵심이죠. 이제 네.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면 이 대통령의 특권이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말고도 다 형사재판 받을 수 있고 수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줄줄이 네. 있어요. 일단 지금 내란죄와 동시에 사실은 이제 직권남용 혐의도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걸로는 못 걸었잖아요. 음. 그것도 다시 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체포영장 집행될 때 네. 어쨌든 체포영장 그 집행을 막았잖아요. 그 배후 그러니까 거기 사실 대통령이 지시가 없고서야 그렇게 막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 방해 네네네. 혐의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워낙 탄핵에 묻혔지만 명태균 게이트. 의 시발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었잖아요. 네. 뭐 주라니까 말이 많네. 뭐, 내가 또 한 번 더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겠죠. 예. 그렇- 뭐부터 하려나요? 그런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네. 오히려 더 법적인 문제를 강하게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거의 뭐 막후 대리청정한 것처럼 뒤에서 핵심처럼 뭐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법을 위반한 그런 것들이 네. 더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처벌받고 심판받고 조사받고 뭐 이러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상당히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도 민주당에서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하겠죠. 할 수밖에 네. 없는 근데 상황이니까. 뭐랄까 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막 힘을 휘두를 수 만약에 휘둘렀다면 그런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거는 옆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다 하지 못하게 뭐 막았거나 이랬으면 못했겠지. 됐죠. 그러니까 난 대통령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5대3 대드락설 막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가지고 수사 대드락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네. 해야 되는 수사들이 진척이 안 됐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박성태 실장하고 요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렸어요. 박성태 실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윤석열 구속영장부터 칠 거다. 다시 재구속하려고 할 거다.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김건희부터 포토라인에 세울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맞을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 안에 김건희 소환 조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파면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파면되고 일주일 안에 소환이요? 예. 왜냐하면은요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빼놓고는 다 조사했어요 지금. 네. 김건희만 부르면 돼요 지금. 그러네요. 칠불사 한다고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그것까지 조사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다 구속돼 있고 다 조사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못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게 선고가 안 파면이 났으니까 안 됐- 파면이 안 됐으니까 물론 부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 미묘한 요 상황 때문에 검찰은 바로 태세 전환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조직인지 이제 네. 주탁이 기가 막히게 해야 되거든요. 네. 김건희부터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좀 뒤에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김건희 솔직히 근데 국힘을 위해서는 윤석열 구속부터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아. 이 대선에서 계속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얘기하고 시민 불복종 뭐 국민 불복종 얘기하고 미완의 혁명이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이제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떠들고 또 집회 나가서 또 뭐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게. 유튜버로 변신합니까? 예, 본인 유튜버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이러면은요 그냥 씬 스틸러가 아니라 이거는 주연 배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국힘이. 네. 그래서 차라리 구속되는 게 윤석열 구속되는 게 차라리 낫다. 국힘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김건희 포토라인 둘 다 되긴 될 건데 선후에서만 이견이 있으셨던 거예요? 선후에 이견이 그쪽에서만? 있어. 저는 이제 김건희가 먼저 포토라인 쓸 거다. 예. 이 와중에 맞습니다. 또 책이 한 권 나오는군요. 네, 아까 저희 잠깐 예. 얘기가 나와서 책 봤습니다. 심평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책을 이제 10일에 원래 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선고일 길어지고 하니까 약간의 좀 희망을 갖고 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고 처음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저서로 참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이제 뭐 저서까지는 아니고 최후 변론 내용이랑 뭐 여러 가지 좀 구술들이 담겨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도박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은 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은 당 지도부 되고 네. 그다음에 학계에서 헌법학자 이인호 네. 교수님은요 법무부 장관 됩니다. 아, 심규진 스페인 아이이대 교수 이분은 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과기정통
장관 되고 심평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도 네. 한 자리씩 차지할 거예요. 네. 이건 전환길 완전히 교육부 장관. 복고일 복고일 뭐 문화부 장관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뭐 이제. 네. 그래요. 근데 도박 이게 아, 윤석열 여기가 이제 섀도우 캐비닛이군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최후 변론한 거 그냥 그 전문이 실려 있대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흔쾌히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마케팅용으로 지금 사실상 끌려 들어갔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반대하진 않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이분은요 지난 여름에 73년생 한동훈 책 쓴 분이에요. 예. 73년생 아, 한동훈 맞다. 해가지고 음. 그때 막 언론 인터뷰하고 맞아요. 뭐 한동훈이 새로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윤석열 이쪽에 서가지고 그래요. 조정훈 의원도 이분도 뭐 내가 한동훈이랑 나이가 비슷하네 제로 콜라를 좋아하네 막 이러다가 원래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이랑 지난 대선에 단일화를 한 해 만에 하다가 갑자기 국힘으로 새로 시대 전환 뭐 해서 국힘으로 갔다가 네. 갑자기 한동훈 친한 척하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극우까지 왔습니다. 너무 현기증이 나가지고 내가 웬만하면은 정치인들 태세 전환하는 거 비판을 안 하는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박쥐다. 이 정도면은 박쥐다. 예. 좀 뭐 조정훈 의원 개인적으로 알기도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너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이 바꿨다 이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네. 해석하면 어떨까요? 예, 뭐 다이나믹하네요. 근데 박쥐가 예, 기분 예, 나빠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인용 이후에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년 된다면 2달 이내에 조기 대선 해야 되니까 네. 6월 3일 이딱 그건 이제 헌법에 명시된 거죠? 60일 이내에 네. 해야 돼요. 6월 3일에 하거나 혹은 6월 3일 전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혹은 뭐 5월 말 얘기도 조금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치권 시기가 빠르게 굴러갈 거예요. 예. 후보 등록 마감은 23일 전인가까지 해야 될 걸요. 네. 그러면 5월 10 며칠, 11일 요때쯤까지 해야 되니까 네. 결과 나오면 이제 바로 그때부터는 각 당이 한 달 내에 경선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원래 저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언제 대선합니다. 요걸 또 미리 50일 전에 네, 50일 전에 선포. 공고를 해야죠. 그러면 열흘 내에 일단 해야 되네 그거를. 그렇죠. 그 4월 14일 전에. 그러니까 뭐 선관위에서는 다 검토를 해가지고 며칠이 괜찮다라고 할 거고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내 경선은 몇 월 며칠을 언제 어디서 할 거 어떻게 선출 대회 한다 이런 거 다 실무적으로는 완벽하게 해놨을 거예요. 네네네.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이 되는데 아까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약간 좀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예요. 예. 진짜 막 유튜브 나오고 본인 사저에서 김문수 만나주고 한동훈은 오지 말라 막 이러고 이렇게 되면은 경선 자체가 개판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고 네. 또 이재명 대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대선이 치러지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또 변수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은 뭐 경선 룰 가지고 추대대회. 얘기가 조금 있긴 에이. 하겠지만 신경 쓰지 마. 네. 추대 대회, 추대 대회. 그러니까 이제 결과 나오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바로 내려놓겠죠. 예, 뭐 네. 내규상 빨리 내려놔야 돼. 바로 내려놓을 겁니다 아마. 예. 아 당대표 지금 내려놔야 되고. 그게 아마 뭐 50일 전인가 대표는 뭐 선거 맞아요. 나가려면 50일 전인가 내려놔야 돼서 아. 아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마 하루 이틀 내에 내려놓고 네. 예.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나도 대선에 출마할 거야, 경선에 출마할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양자 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김동연, 김부겸 같은 분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어야 아유 스페어, 대타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데 네. 이분들은 좀 출마할 명분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힘 실어주고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면 차기 이제 5년 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의 체급을 대선 후보급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전당대회 대선 후보에 출마할 거다. 그렇게 저는 예측됩니다. 약간 저도 의견이 그렇게 다른데 네. 김동연 지사는 나올 것 같고요. 아. 김부겸, 김경수 두 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선 경선에 대선 경선에 김동연 지사가 그러면 대항마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그냥 눈에 띌 사람이 없는 아니 거. 어차피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뭐 그런데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정치적으로 다음 또 뭐 안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에 다시 경기도지사를 재선에 출마를 할 테고 현직이니까 이거는 뭐 공천을 뭐 당에서 주네 마네 이런 논란조차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모로 지금 오히려 경선에 나가서 네. 자기 얘기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뭐 김경수, 김부겸 이분들은 오히려 김부겸 총리는 이제 연세도 좀 되셨고 뭐 정치를 못할 정도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 오히려 차기를 도모하고 이재명을 돕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경선에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후보 자격 박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현직 이재명 대표를 몰라요? 이재명은 합니다. 네.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빠르게 하면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당 차원에서 뭐 파면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뭐 애도 기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사실 후보들은 훨씬 더 많이 난립할 가능성이 아니, 있잖아요. 거기는요. 지금 안 나오겠다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뭐 찢는 정치인 있는 뭐 유정복 뭐 이런 책도 아, 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이제 겨냥한 건데 뭐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미 예. 각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지자체장까지 다 덤벼던데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한 15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류 네. 심사에서 한 8명으로 추리고 네. 1차 뭐 해서 해가지고 한 4명으로 추려서 최종 갈 거는 같은데 아. 김문수 지사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유 김 장관님 좀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좀 뭐 논란이 되는 발언도 많이 하셨으니까 원희룡 좀 밀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원희룡을 밀어줍시다, 윤석열을 살립시다. 이제 이러면 이제 경선 자체가 개판되는 거지. 아, 그럼 아니, 친윤 네. 단일 후보는 원희룡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는데 김문수 장관도 의지가 되게 세져가지고요. 예. 캠프 인선까지 다 끝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에스모 변호사가 네. 상당히 지금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라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인 것 같은 게 지금 상황에서 뭐 승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구도가 막상 그렇죠. 또 저 붙으면 뭐 55대 45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탄핵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래도 45까지 지지를 끌어냈다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국민의힘 후보는 막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에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회창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계속하면서 근데 대선 재수하면서도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 대표, 그러니까 저기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당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권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그 권영세, 권성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뭐 나경원, 윤상현 등등등해서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니고 대선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신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상. 이게 신상 네. 새로운 인물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종의 긁어본 복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홍준표 사례예요. 2017년에 대선 나가서 깨지지 않았느냐 처참하게. 그런데 이게 또 그거 새로운 이 카드를 나중에 또 쓴다고? 뭐 이런 논란들이 이제 2022년, 2021년 당내 경선 때 그런 공격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리고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외교부가요. 네.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아 우리 감사 좀 해주세요. 예, 살펴봐 달라. 특혜 준 거 그래요? 없다라는 취지예요. 외교부의 어. 취지는 떳떳하니까 살펴봐 달라라고 했는데 네. 앞서 저희가 뭐 자격 요건 바꿔가지고 딸 채용한 네. 거는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로 또 저희가 또 JTBC가 취재를 해보니 그 이력을 적을 때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무 경력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무슨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거나 그런 경력이 아니고 그 조교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조교 역할을 실무 경력 아.
간단하게 항목에 넣어서 또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채용이 됐다. 네. 이런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을 해버려야죠. 이미 그래가지고 고발은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네. 아니 외교부가 스스로 해라. 떳떳함을 네.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음. JTBC 보도를 보더라도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 봐준 거거든. 해주려고 한 거거든. 네. 그럼 이거 공익감사 해가지고 절차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사 권한이 뭐 없어요. 그냥 네. 서류 보고 절차만 보는 거예요. 음. 절차적으로 문제 없구만. 이렇게 돼버릴 거란 오히려 말이에요. 정당성만 부여할 수 그렇지. 있겠군요. 이거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사회가 난리통 난장판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조국 대표의 그 당시에 온전하게 지지할 수 없었던 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시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아빠 찬스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게 모든 공직자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이 이거 조국을 그렇게 털어뜯고 그게 문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진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예, 말이 안 예. 돼요. 화가 나요. 네. 하여튼 여기 보면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그죠? 장어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네, 이 고소한 냄새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장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카세 장어 100% 자연산 통영 바다 장어로 여러분께 배달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초벌구이 된 걸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양념구이 된 거 또 손질 통장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회처럼 네, 이렇게 이제 드실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 돌리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F로 돌린 겁니다. 네. 최윤경 기자님 계실 때는 갓김치도 줬었는데 그렇게 기사 찾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이 필요해? 빨리 먹어야지. 예, 빨리 드셔야 신혜영 됩니다. 기자님 있을 때는 오늘- 아무것도 없네. 술도 네. 준비했다는 얘기가 깻잎, 있던데. 예, 깻잎 준비했고요. 네. 아이스박스에 술 아이스박스 있으시죠? 있대. 그럼. 진짜로? 아 진짜로 여기 있잖아. 어머, 아. 무알콜 맥주입니다. 무알콜, 물론. 네. 안타깝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직업 윤리가 있어서 낮에 낮에 이렇게 먹진 대신 않아요.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안 먹을 수 없죠. 근데 무알콜 먹으면 더 화나지 않아요? 저는 자, 그렇던데. 네. 일단 맛 표현 한번 좀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한번 드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뭐 입안에서 네. 뭐 톡 터지는 듯이 감칠맛이 돌고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 말조차 필요 없다는 맛있습니다. 거죠. 네.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냉동 상태로 진공 포장이 돼서 받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양념입니다. 요쪽이 소금구이, 요쪽이 양념구이인데 예, 이렇게 깔끔하게 집에서 받아보시니까 집에서 사실 장어 손질 많이 해보시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와 네. 깻잎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깻잎이지. 예. 어떻게 깻잎도 같이 삼계탕 보내드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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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도 보내드리는 음. 걸로. 네. 깻잎 진짜요? 깻잎도 보내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 깻잎은 좀. 근데 우리 PD 갈수록 굽는 솜씨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맛있어. 매주 매주 맛있어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우리 하나 드세요. 우리 카세가 맛있게 구워줬겠지.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품질 좋은 장어를 선별해서 준 건 아니죠? 품질은 다 똑같죠? 아유 배달되는 어디나? 거 그냥 우리도 하나 똑같죠? 배달해서 시켜 먹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살이 도톰하고 네. 바다 장어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막 냉동이면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음. 식감도 좋습니다. 네. 아 장어들이 이렇게 물 밖을 바라보면서 난 언제 이 바다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꿈꾸던 그 꿈 맛이 느껴지네요 저는. 아 그래서 빨리 장성철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꿈을 꿨던 오버하지 마 제발. 우리 장어의 꿈을. 장어의 꿈? 아, 근데 장어의 진짜 노래 제목 뭐지? 장어의 꿈.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네, 요건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면 음. 네, 바로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저희 영상 링크 여기 이제 영상 아래 링크를 찾아가셔도 되고 거기 보시면 저 리뷰들이 있습니다. 받아서 드셔본 분들 리뷰. 우리 얘기를 믿지 마시고 그 리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이 두툼해가지고 진짜. 오, 좀 하고 먹을만해. 사이즈가 커요. 제가 입이 큰 편인데도 이 넣으면 가득 찹니다. 입은 나만큼 큰 사람이 없어. 그럼. 아, 두 분이 뭐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술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더 맛있어요? 네, 진짜 이 맥주가 약간 이 장어에 살짝 느끼함이 있거든. 워낙 기름지다 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본적으로 모든 장어는 근데 네. 그거를 싹 잡아주네요. 네. 역시 술이랑 먹어야 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카세 장어 하나 더 먹고 가야 되겠다. 예, 맛있게 드시고 잠깐만 있어봐요. 저녁에. 끝내지 마. 잠깐만 있어봐. 여기 다 먹고 가야 돼. 사람이 조급해. 좀 먹어야지. 우리 먹는 게 아까워요? 아지. 빨리 우리도 다음 코너 시작해야죠. 아니 지금 장어 팔아야지. 이거 우리가 1분 더 먹으면은 지금 10,000개 더 나가. 아니야. 맞네요. 예, 우리 또 이소영 의원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또 장어의 맛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 정도 드시고 소스는 어떻게 그 간장색이랑 저 매운색 어떤 둘 중에 어떤 게 더 입맛을 좀 맞으세요? 아니 저는 이게 초고추장 같아가지고 네, 저 초고추장이요? 그랬는데 예, 초고추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요거 지금 하얀 거 찍어 먹어봤는데 네. 소금 찍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잘 어울리네요. 좀 깔끔한 느낌. 예, 깔끔한 느낌이 네, 있어요. 예, 칼칼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장어 드시는 방법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장어가 엄청 잘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4월 4일 날 장어 네. 드시면서 편안하게. 그러게요. 그럼 맥주 오늘 한잔 주문하셔야 드시면서. 되겠다. 예, 4일 날 드시면 오늘 주문하셔야 오늘 돼요. 주문하셔야 통화 되겠다. 이틀 3일이면 배송. 네. 지금입니다. 자, 또 오늘 주문하신 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한 마리씩 더 1+1으로 보내주세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업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카세 바다장어 맛있게 드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